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해당 영상은 테슬라 주주 심화학습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주 전쯤에 투자의 생각 시간에서 앞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에드가 공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소규모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을 적어도 시시각각 분기마다 기간별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SEC의 에드가는 한국의 다트 같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주주에 대해서 미국은 더 많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6월 30일자 기준까지 해서 보고된 에드가 공시 시스템의 분기 보고서죠. 10Q에 정의된 리스크 팩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지켜보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추어적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던 9개의 리스크 팩터는 이 영상의 13분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이고요.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티커를 치시면은 테슬라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볼 것은 10Q라 해가지고 이게 분기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강조 표시한 곳이 있고 확대해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10Q라고 부릅니다. 제가 주로 에드가에서 팔로우하는 자료들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아시겠지만은 뭐 폼 144라고 해서 내부자 거래 보고서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은 좋겠지만, 지금은 테슬라만 해서 팔로우업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투자를 하는 기업이 두세 가지 기업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기도 하고요.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원론을 최대한 직접 들어가면서 이론적으로 산업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중이고, 또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거시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켓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것만 챙겨보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뭐 뉴스나 환율이나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은 아니더라도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는 왼쪽에 보이듯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가 있고, 마지막 분기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인 10K로 통칭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폼 8K라 그래서 8K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야는 그 인사이더 거래 정보라 뭐 이게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스톡 옵션 같은 이런 게 여기 공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생긴 것이 첫 번째 10Q에 들어가면 보이는 랜딩 페이지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챕터 중에서 리스크 팩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팬데믹 상황이죠. 첫 번째 리스크 팩터입니다. 이게 총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심화학습반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영향을 알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동안 전 세계 각 제조시설을 일부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바다의 리튬이온 셀 파트너 파나소닉을 포함한 일부 공급업체와 파트너들도 이런 중단을 경험한 바 있죠. 이에 테슬라는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을 줄이고 일시적인 인건비 절감을 꾀했고, 기본급이나 보너스 등 커미션을 줄인 바 있습니다. 거시적인 보건안전 상황에 의해서 소비자 편의나 지출 수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태양에너지 시스템의 추가나 건설 프로젝트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하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두 번째 위험 요인, 출시 및 생산 램프의 지연입니다. 지연 등으로 인해서 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분야인데요. 우리는 이전에 차량 모델 Y나 차량 기능의 도입, 출시, 생산 램프업의 지연 등 기타 많은 문제를 경험을 했고, 예를 들어서 모델 X나 모델 3를 생산할 때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급업체 문제가 있은 바 있었고, 완전 자동화된 공정을 만들려다가 당시에 지연시키고 자동화 수준을 줄이면서 반자동 혹은 수동 프로세스를 섞어 해결된 배터리 모듈 조립 라인이나 재료 흐름 시스템 등 조립 라인의 일부를 알린 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세스나 기능을 적시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 사업은 상당 부분 모델 3와 모델 Y의 대량 생산에 달려 있으며 상당히 큰 잠재 시장을 가진 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가상의 램프업을 포함하여 비용 효율적인 제조 기능, 고품질의 최대 출력을 달성해야 합니다. 2020년 1, 4분기에 제조를 시작한 프리몬트 공장의 경우에는 모델 Y의 신제품 램프업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병목 현상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셈이나 사이버트럭, 뉴 로드스터 제품이나 에너지 스토리지 제품이나 패널, 뉴 오토파일럿이나 FSD, 풀셀프 드라이빙이나 승차 공유 서비스 등에서도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상하이, 베를린, 기가 텍사스 등에서는 이런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가져오는 데 필요한 설계나 건설 규제, 승인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팩터는 성장에 대한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시장의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다 개척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품의 개발과 출시 및 증가에 따라 동시에 전 세계로의 판매, 배송, 설치 등의 서비스를 크게 늘리면서 이 제품들의 사용 가능한 리소스, 예를 들어서 리튬이나 니켈이나 배터리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당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모든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런 분야는 앞으로 상당한 현금 투자 및 관리 리소스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밑에는 솔라루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자체 직원이나 타사의 설치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계속 램프업을 진행하면서 솔라루프의 설치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 기능을 생산 수준에 맞추지 못하거나 혹은 솔라루프에 대한 수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 전기차를 채택하려는 소비자의 의지이죠. 시장 자체가 테슬라 입장에서도 보기에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대체연료 차량, 즉 특히 전기차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를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를 성공적으로 증가시켜왔지만 이것이 미래의 수요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전기차의 기능, 품질, 안전, 성능 등 비용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으로 인해서 인식되는 제한적 레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번째는 타 유형의 대체연료, 예를 들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고연비의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경쟁 구도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석유 및 휘발유 가격의 변동성, 다섯 번째는 정부의 규제 및 경제 인센티브, 여섯 번째는 충전시설 이용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곱 번째는 미래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 팩터죠. 기가 팩토리 네바다의 의존성입니다. 기가 네바다의 확장 및 램프 가동이나 유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델 3, 모델 Y, 에너지 스토리지 같은 제품이나 이런 것에 생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량으로 배터리셀을 생산하기 위해 기가 네바다에서 리튬이온 셀의 수직 통합을 일어났는데 이것이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테슬라는 리튬이온 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및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총 마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가 네바다에서 계속 상당한 수준의 셀 생산을 유지해야 하고 계속 증가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나소닉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기가 네바다에서 제작되는 대량의 리튬이온 셀과 배터리 모듈 및 팩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관 및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취급될 경우 시설의 작동이 멈출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잘 만들었는데 예상대로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뉴 오토파일럿이나 FSD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활성화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의 작동은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해결이 만약에 불가능해질 경우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일곱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제조물 책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차량을 도로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설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책임 청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품 책임 청구를 받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런 요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사망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충돌이 예상되고 있으며, 오토파일럿 혹은 FSD 기능이 관여하는 충돌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개척하고 있는 기술의 오용 및 남용의 실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셀의 발화 시에 인접셀로 확산되지 않고 단일셀의 에너지 방출만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차량 및 배터리 팩에 테스트를 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해주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래에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의 리스크입니다. 업계 최고들과 함께하고 있는 테슬라이지만 핵심 직원을 유치 혹은 유지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을 경우에 경쟁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직원의 손실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차량이나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나오죠. 우리는 핵심 직원 중에 어느 누구도 특정 기간 동안에 고용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임원을 성공적으로 유치 및 유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성공은 임원, 핵심 기술, 영업, 마케팅, 엔지니어링, 제조 및 지원 인력을 유지 보유하는 것과 차량의 특히 대량 제조나 확장,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는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테슬라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풀타임을 일하고 있진 않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우주 관련 기업인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자 최고 기술자 CTO이자 CEO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신흥 벤처 기술업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참고자료처럼 주중에는 전세기를 타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오가면서 일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뉴럴링크와 오픈 AI 쪽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보링 컴퍼니는 취미로서 시작했다는 그런 것으로 유명하죠. 10번째,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실질적인 법률 규제에 적용을 받는 사례로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몬트, 네바다, 뉴욕,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등의 현재의 시설과 미래의 시설에 관련하여 환경법 및 유해물질의 사용이나 취급, 재활용, 폐기, 인체 노출의 법률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이제 해외로도 가다 보니까 규정 비용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관여해야 하는 오토파일럿이나 FSD 기능을 차량에 적용하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FSD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많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외 밑에는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스토리지와 저번에 얘기했던 VPP나 예를 들어서 PPA 같은 그런 계약 조건에 있어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스토리지와 전기 공급 업체로 규정에 영향을 받고 전기 요금이나 생산 스토리지와 그리드의 연결은 정책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번째, 금융 및 재무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4가지만 함께 꼽았고요. 현재 및 미래 보증준비금, 그러니까 워런티는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향후 클레임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모든 비즈니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보증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언급되는 것이 저는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우리의 재무 결과는 운영 비용 및 기타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간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시설을 확장, 신제품 설계 및 개발, 제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이제 밑에 하이라이터 처리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처음 소개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개할 때마다 수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의 결과로 특히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 따른 분기별 비교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이러한 비교가 향후에 성과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조달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필요하거나 원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운용과 전망에 비즈니스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자본지배적 산업이고 현금 유입과 유출은 기간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니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확장이나 개발, 운영 등에 쓰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 심화 시간이었는데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해당 리스크 팩터들은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